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매번 인사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장 자체가 안녕하지 못한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롭네요. 저 또한 한 명의 이런 개인 투자자로서 시장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처럼 괴롭고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죠. 시장은 옳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틀린 건 우리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지난주에 수익권에 있던 종목을 팔지 못하고 또 손실권에 가서 또 약 수익권에서 정리하고 약 손실에 정리하고 이러한 과정을 무수히 반복을 하면서 참 후회도 많고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이 또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또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러한 시장이 지나고 보면 언제 그랬냐 듯이 급반등이 나옵니다. 골이 많이 깊어졌어요. 시장의 골이 굉장히 좀 깊습니다. 그러면 이 반등도 이루는 산도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 더 용기 잃지 마시고 특히 힘들 때일수록 뇌동매매 복구를 위한 뇌동매매 급등주 쫓아가면서 신용 미수 지금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우리네 이런 투자 마인드와 이 심적인 안정이 되지 않는 때는 눈이 어떻게 될 거예요. 눈이 어떻게 돼서 막 하는 종목이 더 할 것 같다라는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이 시점만큼만 조심하시면 시장이 알아서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힘든 장도 수고하셨고 지금부터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개인적 사정으로 이렇게 시황을 올려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도 사실 마땅한 종목에 대한 지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무조건 거의 손실로 마감할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매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불매 관련을 매매를 못하고 또 다른 걸 들어간 실수도 오늘 좀 범했고요. 여러가지 좀 만족하지 못한 하루의 장에 있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일단 전일 뉴욕 증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화됐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잘 안 될 것 같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초 상승하던 미국 증시가 즉 알파벳에 호실적으로 상승하던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에 왔고요. 또 8월 내일 모레죠. 수요일날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함. 시장은 금리 인하가 90%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불안감에 의한 시장의 하락, 시장의 눌림이 있고 흔히 말하는 이런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일단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GDP입니다. 이거는 지난주 라이브 때 언급 들었는데 GDP 성장률 1.8%면 안정권이나 2.1%가 나와서 시장에 대한 이런 시장이 좋다라는 기대치를 올려버렸다라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가져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악재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악재들을 하락의 이유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급이 더 약한
수급이 더 약하고 메이저 수급이 없이 개인 투자자 위주의 코스닥 시장이 낙폭이 훨씬 심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4%짜리 시장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즉 예를 들어서 시간이 더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5%짜리 서킷 브레이크 걸릴 만큼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로 시장 많이 무너졌고 종목마다 뭐 많으면 20%도 충분히 지금 나왔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내일 장부터 신용 반대 매매가 조금씩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이 보면 수급이 풀리지 않는다면 시장에 여전히 바닥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뭐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3일 연속 혹은 갭 상승 해가지고 이 갭을 메꿨다가 올라가는 뭐 이러한 현상, 바닥권에서요. 혹은 뭐 보조 지표들이 전부 다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서로 지표와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 막 출현한다든지 그러한 상승의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뭐 지수가 전저점에 왔으나 항상 하락은 전저점을 붕괴를 시켜야만 상승을 보이고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붕괴가 초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확신을 못하는 게 그거죠. 이게 진짜 공포일까? 이게 진정한 지수의 공포 구간일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함부로 매수보다는 장중, 즉 장중 대응보다는 마감 대응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장중 매매 위주보다는 종가 아니면 시가 대응 위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처럼 급락이 커지면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일단 내일 시가를 봐야 되는데 내일 시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관심 종목창에 하한가가 속출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신용 반대 매매가 증권사에서 매도를 걸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지 체크하고 최소한 앞으로 1, 2회 정도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 스스로도 마음이 아프지만 바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바닥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심리입니다. 심리. 그간 증시에서 코스닥을 개인이 사고 있고 이 개인이 사면 반대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매도가 쏟아지는 이 모습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2달 가까이 갔습니다. 2달 가까이 가고 최근 낙폭이 극도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매수했던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겠지만 지금은 매수보다는 건망 쉬고 또 쉬면서 기회를 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보면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변곡은 8월 2일이니 이때까지만 보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는 3주차에서 고점 때 한번 말을 하고 지속 단기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좀 시가총액 약한 애들을 배제하고 해서 그렇게 상승률은 크진 않았지만 그러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고 이 트렌드는 아마 8월 2일 정도에 바뀌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자, 수급 보면서 이어가죠. 오늘 수급을 보면 치열했다라고 볼게요. 지수는 최초 640포인트를 시작을 하면서 개미들이 열심히 사니까 지수 폭락하죠. 다시 외인들이 좀 잡아주고 개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럼 또 폭락. 이 과정이 무수히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량을 팔기 위해 조금 올려주고 팔기 위해 올려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 특유의 이 매수 성향이 위로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호가창이 이렇게 있다 하면 매수 호가가 아니라 매도 호가에서 걸어 놓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이 전부 체결되면 또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관이나 외인들이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여주고 아래에다가 매수를 걸게 해놓고 매도를 때리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수급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 같아 내심 좀 계속 걱정이 됩니다. 일단 수급 적으로 보면 아직도 수급의 회복이 그닥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대량 매도가 뭐 한 500억씩 나와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점이 될 때가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올라가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로 좀 볼게요. 일단 이제 상해 종합지수 보면 별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사실 뭐 강하다라면 강한 지수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대만도 여전히 흐름이 좋고요. 뭐 심천, 항생 큰 변화 없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이머징 마켓 지수 I 한국을 보면 지금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고, 주가 자체로 보면 한국 경제가 제가 봤을 때는 IMF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낙폭을 좀 많이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정도까지인가라는 고민도 해보지만, 여전히 생각은 우리나라 전체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당시 즉 지수로 5천까지 늘려볼까요? 코스피를 볼게요. 2008년도부터 빠진 거죠. 2008년도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50% 이상 낙폭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금융위기라는 큰 위험이 있었고, 이 당시의 악재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터졌죠. 그와 동시에 환율이 막 솟구쳤습니다. 환율이 이때 한 2천원까지 막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엄청난 낙폭이 있었어요. 미국이 망한다라는 소리도 들렸고요. 지금 증시는 사실 그때처럼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때처럼의 모습은 아니죠. 근데 낙폭은 그때처럼은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블랙스완이 터진다면, 즉 그 블랙스완 같은 일이 뭐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악화된다든지, 그리고 일본하고 사태가 이거보다 더 크게 번져서 뭐 무력 충돌이 간다든지 막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진짜 시장을 무서워해야 될 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어놓고 보는 것 뿐입니다. 열어놓고 일단은 코스피 먼저 지수로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높은 위치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쪽이 무너지면 2천은 한번 붕괴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천을 붕괴시킨다 보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적으로 이 구간 버텨줄 줄 알았습니다. 버텨줄 줄 알았어요. 어차피 지수 플레이는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여기는 버텨줄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깼다라는 거는, 의도는 전저점 붕괴를 의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장중 라이브를 하면서도 오늘 오전에는 쉰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하루 종일 원웨이로
깨고 전저점 붕괴 초읽기까지는 가는 것은 당연시하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좀 넓게 보면 이런 구간까지 봐야 돼요. 이런 구간까지 좀 넓게 보면 마음은 여기까지 열어놓고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뺄 수도 안 뺄 수도 있는데, 지금 기간 자체가 금요일이에요. 8월 2일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수요일이 FOMC입니다.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오늘.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화요일까지 갔다 수요일날 급락을 딱 하고, 목요일날 이제 반등을 하면 금요일날 이제, 저는 지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렇게 생각했죠. 반등을 하고 금요일날 제재가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이렇게 반등을 해줄 거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개인적으로 세워봤는데, 오늘 하락이 깊었습니다. 문제가 오늘 하락이 깊었어요. 여기서 뭐 내일, 만약에 내일하고 모레 반등을 하면 수요일날 다시 떨어지겠죠. 지금 뭐 그런 시나리오도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주식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맹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거는 기술적 분석 플러스 시장 상황을 같이 놓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변곡점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쌍봉이에요.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도 갭을 뜨고 이렇게 가서 갭을 메꾸는 지점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반등이 나와서 여기 단기 고점이 맞았어요. 그렇게 되면 좀 눌렸다가 뚫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개인 데이 트레이딩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1, 2, 3파가 나왔다라고 저는 봐요. 얘가 단기 바닥권에서 쌍바닥 잡고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왔다라고 하면 하락 A, B, C파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플랜을 짜야 됩니다. 이게 되면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현금을 확보해야죠. 그리고 이게 그 추후에 나올 대파동의 소파동이었다 하면 여기에서 이런 게 또 나와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증시가 맛이 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추가 매수보다도 장과 전혀 관련 없는 매수를 좀 했고요. 기존에 뭐 오전에 이제 뭐 기존에 했던 종목들 매도만 진행을 하고 시장을 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일단 종목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종목은 없고 지금 시장에 이거 전부 다 관심 종목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종목을 다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그냥 예전부터 관심이라 보는 거고, 그나마 코스피는 양호합니다. 지금 한국전력 한번 보죠. 수급이 좋은 종목이 한국전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에서 예전에 제가 이때 한번 소개시켜 주고, 이때 그게 나왔죠. 전기료 그 인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박스권으로 갔는데 이 박스 단기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추세 상승이 나오는지 한전 보시고, 우리 카페 브라이어님이 소개해 주신 한전과 만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만도는 단기 고점 같고, 한국전력 양호한 흐름 보여주네요. 시장 약하기 때문에 반대급수 쪽으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한국전력도 한번 같이 보죠. 삼성전기는 매수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두산, 어제 라이브 하면서 봤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두산그룹이 지난주에 호시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두산그룹이.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얘도 관심 종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대형주에서 두산건설 등에서 어제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자 그럼 동진세미캠 오늘 램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엄청 빨리 갔어요. 1분봉인데 1분봉으로 뭐가 뜨고 바로 VI 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이제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불화불소에 대한 생산 허가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시총이 낮은 종목에서 테마로 그냥 끌어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시간 외에 뭐 후성 전부 다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후성, 그리고 동진이 좀 올랐고요. 후성은 이제 오늘 매수 매도는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915 9050 뭐 정도, 뭐 평단가 뭐 9,300원 라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매물이 쌓였어요. 다 좋은데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또 많이 가면 11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에 강하게 튀면 매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에 많이 올라서 동진하고 구성, 그 다음에 서암기기공업 종가 베팅을 좀 해보려고 했던 종목이에요 오늘. 근데 이제 종가에 갭을 띄워서 안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위치 나쁘지 않고 여기서 올라서 전고점 돌파시키면 공작기계 쪽에서도 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고, 이제 모나미가 이제 대장이죠. 이런 위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라면 갭을 뜨면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데, 매물이 약간 쌓여있기 때문에 눌림을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림을. 그리고 아진산업 이미 많이 올라갔죠. 얘는 오늘 시세 뽑아줬기 때문에 당분간 차트에서 뺄게요. 수급도 약해지고, 악성 매물과 쌍봉 찍었습니다. 쌍봉 찍어서 얘는 관심 종목에서 빼고, 그리고 OLED 쪽 낙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얘네들 전부 다 시장 영향으로 보겠습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지금 최근에 낙폭하면서도 여전히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하고, 이번에 2차전지 소재 올라갈 때 대장으로 올라갔던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종목에 편입을 해 보겠습니다. 보고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안 내려와야 돼요. 사실 첫 힘이 이 구간이라면 이 언저리에 내려오면 관심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전에 LNF였는데 LNF를 빼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이 좀 외인 수급이 좀 깊어지면서 좀 빠졌는데 이걸 좀 대응은 해봐야 될 걸로 보여져요. 주성이 이렇게 해서 지금 낙폭이 조금 심하네요. 낙폭이 조금 심한 상태다. 그리고 테스, PSK. 테스는 수급이 좀 빠졌고 PSK는 양호하고, 지금 보면은 테스보다 PSK가 조금 더 대장 느낌이 듭니다. 반도체 장비에서. 그래서 일단 테스트 좀 뺄게요. 그리고 PSK까지만 이렇게 유닛 테스트 추성 PSK 보고, 포인트 엔지니어링 얘가 좀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얘를 대응을 좀 해보려고 해요. 120선 라인에서 이렇게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대응을 해야 될 위치 같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 하나, 오늘 신규 상장주들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뭐 오늘 너무나 크게 전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뭐 데모도 완전히 깨졌고, 윌링스 전일 거의 하한가 부근에 있다가 오늘도 12% 낙폭이고요. 플리토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뭐 DL, MI텍 얘도 신규주급이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규주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손실이 좀 있는데, 이제 내일 보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시장 대비 낙폭이 적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시장 대비 좀 강하고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구간 박스 쳐서 지켜지는지 이제 보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요. 무너졌으면 안 보는데 얘들이 무너지지 않은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지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셀리버리, 오늘 장초에 공시가 좀 하나 있으면서 한 10%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은 보는 거고, 단기 반등을 하는지, 그리고 시장의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줬을 때 이 종목이 반등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단기 낙폭은 상당히 세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40%상 보내고 나서 마이너스 40%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낙폭이 단기에 심화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단기에 굉장히 심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종목을 좀 보고,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 매도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용 반대 매매가 강하게 출회되고 뭐 이런 흐름, 심리적인 흐름이 개선이 되면 시장 한 번 정도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잡아 조금 복구를 해 놓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구를 해서 어차피 반등도, 아니 바닥도 쌍바닥을 찍기 때문에 일정 복구 현금화 된 거 다시 매수해서 여기서 스윙이 된다면, 골이 깊었기 때문에 반등도 크겠죠. 그렇게 되는 시장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며,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